자, 다 했지? 보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 조금 많아. 자,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가주어, 진주어가 있는데 그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나타내는 방식이 뭐 for도 있고 over도 있잖아. 기준은 뭐니? 앞에 형용사가 없으면 무조건 for야. 형용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돼. for를 써야 됐지? 아니면 over를 써야 됐지? 뭐 앞에 투부정사 앞에 어떤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for를 쓰면 돼요. 자, 해석을 하면은 등장인물이 영웅이 되는 것은 혹은 등장인물이 영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랑은 반대로 빌런 많이 들어봤지? 악당이야. 악당과는 반대로 등장인물이 영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술 그리고 어떤 오락적인 묘사에서 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여기는 지금 essential이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for를 써야 할지 over를 써야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말이 나온 게 좀 정리 좀 합시다. 언제 over 쓰냐? 언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로 over를 갖다 써요? 사람의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 성격, 그 다음 태도, 그 다음 지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은 over다. 그럼 언제 for를 써? 그 외에 전부 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다 for를 쓴다. 뭐 essential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for를 쓴다. 자, 보면은 저자가, 글쓴이가 긍정적인 관계를 establish,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글쓴이 있잖아. 뭔가 저자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건 필수적이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주인공이다. 주인공과 그 다음에 관객 사이에 뭐 여기서 그 관객이라 하면 책을 읽는 독자가 될 수도 있고 연극을 실제로 관람하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고 뭐가 됐든 우리가 이제 청자 혹은 시청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보는 독자 그런 사람과 주인공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여기 보면은 in order 투부정사 있잖아. 이게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지? 근데 우리가 in order 투부정사도 뭐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다가 for 더하기 명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를 추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뭐 하기 위해서는 비극이나 혹은 어떠한 불행이 정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서? in viewers, 어떤 관객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관객에게서 정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얘기는 뭐를 유도한다는 얘기야? 뭐를 유도한다는 얘기야? 그래, 공감, empathy.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이 정서적인 반응, 즉 공감을 갖다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은 조정되어져야 한다. 자, so as to도 뭐니? 이것도 이나더처럼 똑같잖아. 등장인물은 조정되어야 한다. 뭐 하도록? 인식되도록. 어떻게 인식돼? 친구 혹은 적으로. 자, 우리가 뭐 어떤 소설이든 아니면 어떤 극이든 간에 등장인물들이 다 같이 착해. 다 같이 사이코야. 그러면은 우리가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니? 일어나지 않겠지. 다 천사들밖에 없어.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 갈등이 있어야 뭔가 조금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 다 착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전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등장인물은 반드시 뭐 역할을 해야 돼? 빌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에 반대로 보통은 주인공이 보통 착한 역할을 맡잖아. 그죠? 뭐 권성징악 같은 그런 어떤 고전적인 주제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 보통 주인공들이 착하게 묘사가 되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얘기야. 친구 혹은 적으로서 어떤 등장인물들이 반드시 인식되어져야만 해. 독자들한테.
자, 다음. 이제 어제 생일이었더라? 뭐였니? 아, 내가 스토커가 아니고 카카오톡에 떠! 어? 아니, 카카오톡에 뜨더라고. 그래서 뭐 했어? 그냥 놀아보세요. 그래, 그렇겠지. 축하한다잉. 요즘 애들은 생일 때 뭐 하냐? 남자애들 사실 뭐 피처 갈 거고. 뭐 하니? 생일 때. 그때 기억나죠? 진짜 그때 기억나요. 자, 다 했어? 자, 이 웨더가 너네는 보통 이 웨더라는 단어를 갖다가 간접 의문에서 많이 배웠을 거야. 간접 의문문이 의문사를 사용하잖아. 뭐 의문사, 주어동사. 근데 의문사 없이도 사용하는 간접 의문문이 있지. 뭐 if나 whether를 사용하는 방법. 근데 그런 식으로 if나 whether를 사용할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인지 아닌지야. 근데 whether를 간접 의문을 쓸 때는 명사절을 지면은 whether를 부사절로 따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whether를 부사절로 쓸 때는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뭐뭐이든 아니든이야. 뭐뭐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약간 뭐뭐 하는 거 여부랑은 상관없이 그 의미에 가까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이야기를 이렇게 쓸 건데 그 이야기에서 사용하는 그 묘사가 뭐 허구적이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든 아니면 다큐멘터리 하면 뭐 사실에 기반한 그런 이미지냐 사실을 기록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묘사가 사실적이든 아니면은 허구적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독자로서 우리는 느껴야 된다. 뭐라고 느껴야 되냐?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 독자는 반드시 느껴야 돼. 근데 이 주인공의 액션이래. 주인공의 행동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주인공의 행동이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조금 가려져 있지만 코너에 있지. 주인공이 우리한테 뭔가 이득을 준다는 의미가 자 여기 보면은
is 그 다음에 would be 이렇게가 접속사 5월을 끼고 이렇게가 병렬구조예요. 주인공은 이거나 앞으로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가치 있는 동료거나 혹은 소중한 어떤 동맹.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어떤 주인공이 뭐 어떤 동료나 동맹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글의 전개상 앞으로는 뭐가 되어야만 해? 어떤 동료 혹은 동맹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동료 그 다음에 동맹이 되어야 그 사람의 어떤 액션이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음. 자,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종종 be filled with 가득 차 있다.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수많은 그러니까 인시던털이 부수적이냐 부수적인. 그러니까 이 부수적인은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느냐. 수많은 부수적인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구의 죽음이야? 마이너 캐릭터. 우리가 메이저 캐릭터 하면은 주인공들이겠지만 마이너 캐릭터 하면 뭘까? 중요하지 않은 등장인물들이야. 그 흔히 말하는 뭐 엑스트라. 조연도 아니야. 그냥 엑스트라야. 그냥 아무런 비중도 없는. 이 장르 영화 좋아해? 느와르 영화 보면은 되게 많이 죽잖아. 막 조폭 때 나오는 영화 보면 누가 뭐 칼 맞고 총 맞고 죽잖아. 그치? 근데 그 수많은 죽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죽음에는 어떤 중요한 주인공이나 아니면 조연이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엑스트라들 엄청 많이 죽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그 엑스트라 죽는 걸 보고 아 씨발 존나 슬퍼 이러지 않잖아. 그치? 주인공이 갑자기 뭐 칼 맞아 죽는다 하면은 놀라. 근데 그냥 지나가던 그 엑스트라가 죽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딱히 느끼진 않단 말이지. 그죠? 이게 그런 상황이야.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수많은 뭐 중요치 않은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긴 하겠지만은 선행사가 이 중요하지 않은 등장인물력을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데스가 선행사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 해석해보면 그래. 관중들한테 여기 얘를 주의해라. 리를 하면은 부정을 해석해야 되잖아. 관중들한테 그 반응을 거의 이끌어내지 않는 그런 좀 뭔가 엑스트라들의 중요하지 않은 그런 죽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얘네가 관중들한테 반응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얘네가 데스가. 자, 다음 마지막 문장. 강한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청중은 감정적으로 그래 얘 invest가 보통 우리가 쟤를 동사로 쓸 때 뭐로 쓰냐? 투자하다잖아. 투자하다. 그러니까 investment가 명사로 투자자냐. 근데 be invested in 하면은 투자되다가 아니라 어디에 연루되다 혹은 연관되다. 근데 보통은 invested 대신에 이 단어를 쓸 때가 훨씬 더 많아. 이 단어, involved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디에 연관되다, 관여하다, 연루되다라고 한다. 투자되다라고 하지 마라. 되게 이상해. 자, 그래서 강한 어떤 정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청중은 감정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뭐에? 어떤 등장인물에. 뭐 혹은 뭐로서? ally, 동맹 혹은 적으로서. 그래서 어떤 뭐 소설을 보든 어떤 연극을 보든 여기 어떤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냐. 이 등장인물들이 되게 밋밋해. 되게 다 착해. 그럼 아무런 재미가 없다니까. 얘는 어떤 나랑 같은 입장으로서 느껴지거나 또 어떤 애는 뭐였어? 그 약간 조금 그 도덕적인 어떤 행위에서 좀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악당으로 비춰지거나 해야 이게 분명한 어떤 몰입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알지? 사람이다. 자, 끝. 자, 주제는 여기 적어놨다.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쌤 에어컨 틀어주세요. 자. 무서워요. 더운 사람? 그래서 이 주제로 쓴 문장이 몇 번 문장이냐 찾아봐라. 몇 번 문장이야? (2번) 3번이야 3번. 3번. 아니 너네가 이제 시험 한번 봤잖니. 결국 뭔가 쓰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사실 아무거나 막 근본 없는 걸 쓰라고 하진 않는다. 응? 글에 어떤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을 보통 쓰라고 요구를 해. 근데 만약 그 주제문이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우면 이제 너네 그 서술형 2번 같은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지문에 있는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만들어 쓰도록. 자, 있으면 넘어갑시다. 다음 36번.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왜 인벤진이 보여요? 뭐야? 여기 캔 위에서. 왜 안 보이냐? 아, 미안합니다. 그래.
자, 했지? 봐. 자, let's assume 가정해보자. 적어도 몇몇 동물들이 be capable of가 뭐 할 수 있다잖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뭐 함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얘를 바꿔봐. 왜 despite는 전치사잖아.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의 접속사가 뭐가 있냐? 뭐 although, though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although를 사용해서 바꿨으면은 뒤에 뭐라고 써야 되냐? 뒤에 뭐라고 써야 되냐? 주어를 뭘 써야 될까? they지. 그럼 이 they는 뭐를 칭하는 거야? 앞에 있는 some animals를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lacking을 뒤에 뭐로 써야 돼? 동사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전치사구를 접속사절로 변형하는 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다.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물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즉 사고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서 이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이 대절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야. 언어가 없지만 언어가 부족하지만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뭐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가 있냐?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언어가 없지만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뭐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뭐 하더라도 사고할 수 있더라도 뭐는 없을 수 있다. 개념은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고랑 개념이랑 그냥 별개의 것이야.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고할 수 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념이 있어야 사고할 수 있는 거지라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사고할 수 있더라도 개념은 없을 수 있다. 즉 개념 없이도 사고가 가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for라는 단어 있잖아. 보통 우리가 for를 전치사로 쓸 때가 많잖아. 뭐뭐를 위해서 혹은 뭐뭐 동안에. 근데 for를 그 접속사, 그 부사절 접속사로 쓸 수도 있다. 뭐뭐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 보통 우리가 얘가 이제 부사절이잖아. 부사절의 위치는 정해져 있니 아니면 좀 자유로운 편이냐? 자유롭지. 얘 꼭 여기 주절 앞에 쓸 필요 없잖아. 이거 부사절 갖다가 뒤로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되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걔가 for야. for가 이끄는 그 부사절은 주절 앞에는 절대 못 써요. 뒤에만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for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거는 엇박자 어떻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for 같은 접속사는 좀 예외로 주절 뒤에만 이렇게 써주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얘의 위치를 슬쩍 뭐 여기로 뺀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안 돼요. 자, 왜냐하면은 몇몇 사고의 형태가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개념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지문이 언어적으로 조금 힘들어. 사실은 언어적으로 벌써부터 약간 좀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사고라는 게 있잖아. 보통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왜냐면은 어떤 유형의 사고는 개념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개념적인 그런 사고도 존재할 수가 있다. 그냥 어떤 놈이 사고한다는 얘기는 걔가 개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비개념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 인간 같은 고등 동물들은 개념적인 사고를 하겠지. 근데 인간보다 약간 조금 떨어지는 어떤 다른 종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애벌레가 있다고 해보자. 뭐 애벌레가 사고를 할 수 있나? 뭐 그렇게 말하기는 뭐 어렵긴 하겠지만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애벌레 같은 애들이 무언가 개념적인 사고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비개념적인 무언가 사고를 하겠지. 그 비개념적인 사고라는 말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본능 같은 거야. 본능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뭐 벌레나 곤충이나 뭐 짐승 같은 거 뭐 고등한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본능은 있잖아. 다들 생존이라는, 그죠? 뭐 비개념적인 어떤 무언가는 뭐 어떤 생존을 위한 본능? 뭐 그 정도 생각해도 괜찮다 사실. 자, 여기까지 정리. 우리가 사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종이 뭐가 있다고는 말 못해. 개념이 있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라는 거는 개념적인 것도 있지만은 비개념적인 무언가도 있다고. 됐지? 자, 다음 넘어가죠. 3번 문장.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상상해 볼 수 있다. 다람쥐를. 어떤 다람쥐냐? 좀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관계대명사절이에요. 뭐 여기 주어가 없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다. 지금 선행사가 다람쥐잖아. 근데 왜 위치가 아니라 후를 썼냐? 그건 틀린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하면 상관이 없다. 저거 위치로 바꿔 써도 돼. 이런 거였잖아. 의인어가 왜? 사람이 아닌데 사람 취급하는 거 의인어라고 하잖아. 이 영어에도 똑같이 있는 개념이야. 짐승인데 그냥 후를 칭해서 쓸 수도 있어. 여기는 후는 꼭 후를 고집할 필요 없다. 위치 써도 돼요. 자, 어떤 다람쥐를 생각해봐라. 어떤 다람쥐냐? 계획을 하고 있는 다람쥐. 뭘 계획하냐?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이 플래닝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get이 여기서는 자동사 이동하다, 도달하다. 여기 from A to B. 큰 해석은 이렇게 한다고. 뭐에서 뭐뭐로 이동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생각해봐라요. 큰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브랜치 뒤에 이 목적과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 여기에 관계대명사절하는 얘가 she가 주어고 is currently standing 얘가 목적어. 여기 지금 보면은 on 뒤에 목적어 없잖아. 전치사 on 뒤에. 그래서 여기에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지. 아니? 자, 어떤 나뭇가지냐면은 이 she가 의미하는 것도 앞에 있는 그 다람쥐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람쥐가 현재 이렇게 서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어디로? 그 앞에 있는 나뭇가지로 이동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봐라. 자, 지금 이게 대충 나무가 있다고 쳐요. 이 나뭇가지가 있지. 나뭇가지 위에 다람쥐 한 마리가 있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현재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는 나뭇가지 있잖아. 여기서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냐면은 이 다람쥐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 나무가 있다고 했지. 그 앞에 있는 나뭇가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다람쥐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아직 얘가 여기 넘어간 게 아니야? 얘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다람쥐를 한번 너가 생각을 해보라고. 됐어요? 자, 다음. 그럼 얘가 되게 아주 간단한 말로 하면은 이 다람쥐는 결국 뭐 하는 다람쥐일까? 뭐 하고 있는 다람쥐겠어? 사고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사고하는 거야. 자, 다음.
알겠니? 봅시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3번에서 말한 이거야. 이 나무까지에서 저 나무까지로 이동을 하는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람쥐는 나무까지에 대한 개념도 나무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념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고할 수 있다야. 다람쥐가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에서 앞에 있는 나뭇가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딱히 나뭇가지가 무엇인지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이동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즉 사고를 할 수가 있다.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녀가 의미하는 것도 이것도 다람쥐야. 그 다람쥐가 뭐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무슨 능력이야?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긴 거 있잖아. 생긴 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럼 뭐가 충분하다는 얘기야? 뭐 하는 게 충분하다는 얘기야? 사고하는 것이. 이미지를 생각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고하는 게 충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컴마는 그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 거야. 자,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이 뭘 나타내는 거냐? 사실 이 말이 더 어려워. 나무에 대한 정신적인 지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문장은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 여기 있는 나무에 대한 이미지 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국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이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어떤 나무야? 그 다람쥐가 생각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경로. 여기 지금 이매진의 목적어가 없이 얘랑 동사가 병렬이고 얘랑 얘의 목적어가 둘 다 얘야. 공통 목적어. 자, 다시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람쥐가 사고하는 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이란 다시 말해서 그 다람쥐가 생각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 나무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를 만들어 보는 일. 그냥 머릿속으로 이 다람쥐 머릿속으로 대충 다람쥐 눈이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가 눈으로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럼 머릿속에 가는 어떤 이미지의 어떤 모음들이 있을 거야. 그 이미지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어떻게 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이 떠오르겠지. 자, 다음 this는 그냥 앞문장인데 조금 자세히 써준 거야.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만으로도 사고하는 것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거는 다 알 거야. not A but B. 그래서 어떻게 해? A가 아니라 B.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예쁘게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but을 갖다가 없애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니까 not A를 쓰고 여기 컴마 있지? 이 컴마가 여기 이 but의 기능을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not A but B 뭐 이렇게 예쁘게 써 있지 않고 not A, B 있더라도 똑같이 not A but B처럼 해석하면 된다. 됐을까? 자, 이것은 뭐뭐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뭐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단순히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은 다람쥐는 개념을 딱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뭘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의 형태를 위해서입니다. 아니? 이 글에 따르면은 다람쥐가 그러면은 개념이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얘들아. 이게 개념들이
다람쥐가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몰라. 글쓴이가 밝히지를 않아. 이게 개념, 이거 봐봐. 개념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있을 수도 있다야. 구체적으로 다람쥐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화거나 하진 않지만은 개념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냥 딱히 필요가 없는 거야. 개념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나뭇가지로 이동할 수 있을까 이런 사고를 하기 위해 개념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뿐이야. 개념이 없다가 아니라 개념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다음 마지막 문장. 자, 보자. 그 투부정사 이게 부사야. 뭐뭐 하기 위해서. 즉 얘는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붙어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라고? 어떤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보여야 한다. not only but also는 다일 거고 only 대신 just을 써도 괜찮다. 우리는 뭐 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자, 먼저 뭘 보여야 돼? 뭐 she가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그 동물이야. 그 동물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보여줘야 되냐면은 그 동물이 특정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야 한다.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사고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동물이 특정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자, 얘는 이 뜻이야.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특정 능력도 있어야 돼.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판단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 판단 기준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사고 능력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별한 특정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걔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반대로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고 능력은 없어요. 그럼 그게 걔가 개념이 있다고 해야 되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되니? 그래서 주제는 여기 적어놨다. 같이 읽어보자. 사고라는 것은 반드시 개념에 기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라는 게 개념이 있는 그런 사고도 있지만은 무슨 사고도 있다고 했어요? 비개념적 사고도 있다고 했잖아. 개념적인 사고도 있지만은 비개념적인 사고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사고를 한다고 해서 걔가 무조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냐? 라고는 말 못하는 거야. 왜? 걔가 개념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개념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고는 반드시 개념에 기반할 필요는 없으며 동물은 비개념적 사고를 할 수가 있다. 그 예시가 뭐고? 다람쥐. 자, 다 적었으면 잠깐 쉬었다 하죠.